정말 진짜 돈은 인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은 인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랜만에 또 주말에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네요. 네, 저 뭐 방송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일이 좀 있어서 네,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3번이 쉽지가 않네요. 네, 내일이 며칠이지? 1월 8일인가요? 네, 내일 1월 8일이죠. 네, 내일은 제가 이렇게 마라톤 대회 나가는 날입니다. 여수 마라톤 나가는 날이라서 저는 뭐 오늘 간단히 조깅하고 이제 좀 씻고 네,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네, 오늘도 성공학 칼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가 있어요.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좀 알려드리면 네이버에다가 그냥 성정길 치시면 됩니다. 여기 네이버거든요. 네이버에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이게 블로그가 있어요. 그죠? 네, 제 블로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연결이 됩니다. 제 모든 강의나 제 성공학 칼럼 여기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제 성공학 칼럼 쓴 지가 이제 꽤 됐어요. 이제 4년 차거든요. 4년 차. 2020년 초부터 썼으니까 여기 보면 성공학 칼럼 보이시죠? 네, 무려 글이 264개나 있습니다. 웬만한 책 거의 한 10권 분량은 될 거예요. 네, 양이 엄청 많으니까 이거 읽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거고 도움도 좀 많이 되실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시면 되고 네. 최근에 제가 글을 썼거든요. 성공의 3단계 비법이라고 제가 고민 진짜 되게 많이 해서 썼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전달 드리기 위해서 가독성 좋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글을 한번 썼습니다. 이게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능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죠. 나는 왜 이런 분야에 재능이 없지? 나는 재능이 있구나. 나도 좀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이게 좀 되게 유명한 짤이잖아요. 그쵸? 김연아.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예전에 전번 성공학 칼럼에서 제가 저는 이렇게 좀비다. 아무 생각 없이 좀 문해 상태로 산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문해 상태로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그거랑 되게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수준 이상 가면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기본 이상의 퍼포먼스 나오거든요. 일단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가는 데까지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죠. 네, 그 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공부든 사업이든 뭐 돈 버는 거든 네, 연애를 하든 투자를 하든 운동을 하든 그냥 모든 것들이 저는 어느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에 다다르기 위한 방법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새로 이렇게 뭐 시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3단계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3단계는 첫 번째는 흡수 단계입니다. 흡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숙달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지속 단계.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1번 부분만 좀 잘해도 제 생각하기에 상위 10%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2번까지만 잘해도 상위 최소한 한 3%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속 단계까지 잘하면은 상위 1% 정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흡수 단계는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뭐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 저는 뭐 경매 수업 같은 거 하니까 뭐 경매를 예로 들게요. 뭐 저 수학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 수학, 뭐 이렇게 달리기, 운동 같은 거, 뭐 요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매를 처음에 여러분 뭐 처음에 경매를 공부한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저것 습득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뭐 제 유튜브처럼 무료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뭐 경매 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강의를 듣는 분도 있고, 뭐 강의를 보든 아니면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책을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수학도 뭐 학원을 다니든 학교에서 배우든 문제집을 풀든 하겠죠. 달리기도 뭐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뭐 마라톤 클럽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하든 뭐 한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게 흡수라고 생각해요. 흡수. 왜 흡수라고 했냐? 처음에 배울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나는 꼼꼼하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보다 고수란 말이에요. 내가 꼼꼼한데 고수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꼬꼬마들의 오류가 좀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고 좀 핑계를 대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네, 이게 저는 제일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시작하는 단계고 내 내공은 빵인데 이 고수님의 내공은 100이란 말이야. 내공이 나는 빵인데 100단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냥 글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게으름 때문이죠. 하기 싫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생각보다 좀 귀찮고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는 회의도 좀 들고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좀 바뀌나? 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서 요렇게 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 1단계는 흡수 단계에서는 흐지부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섞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고수가 뭔가를 해라 하면 이게 그거를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자꾸 내 판단을 섞어. 그냥 자기도 그동안 좀 살아온 경력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마라톤 지금 3월달 목표 기록이 2시간 58분 59초란 말이에요. 서브3라고 하죠. 서브3를 하는 게 목표인데 저는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한 3시간 3분쯤 뛰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이분 한 5분만 줄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5분만 줄이면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좀 그렇게 못하지 않아. 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뛸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뭐랄까 프라이드? 네, 프라이드라고 할게요. 자부심 같은 거.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데 근데 뭐 한 2시간 한 30분 뛰는 고수가 있어요. 네, 이거 뭐 거의 대회 나가면 우승권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사람이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하고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해준 말 그대로 그냥 흡수해서 다 들으면은 이분도 여기까진 못 가도 최소한 5분은 땡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자기도 나름의 고수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합니다. 자의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마라톤 하는 사람 중에 한 4시간 정도 뛰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초보보다 좀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수의 말을 듣고 더 빨리 서브3를 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깝죽대는 거죠. 네. 깝죽대서 발전을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말 일선에서 수학 강의를 정말 많이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학 공부 정말 많이 지도했는데 몇 천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네, 서울대 의대 보낸 학생도 몇 명 있고,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진짜 숱하게 많이 보냈거든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뭐 못하는 애들 다 성적도 엄청나게 많이 올렸는데 한번 한 60점, 70점 맞던 학생들 뭐 100점 맞게 한 케이스는 뭐 정말 셀 수도 없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기 제일 까다로운 애들이 좀 이런 애들이에요. 중3 때 이제 영재고 시험 보거든요. 영재고 시험 볼 정도면 나름 그래도 수학 공부 좀 했잖아요. 그쵸? 수학을 자기 좀 나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재고를 합격하면 괜찮은데 불합격하는 거예요.
불합격하면은 이제 일반고 가야 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거든요. 예, 저는 영재고 시험 대비를 안 해서 예, 불합격한 다음에 이제 오면은 자기가 그래도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6년 동안 나름 열심히 수학을 공부했다는 거죠. 아, 선생님 저 수학 공부 웬만큼 좀 많이 했어요. 라고 좀 깝죽대죠. 나쁜 말로 하면 네, 좀 깝죽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아, 난 그냥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아, 네 하고는 시키는 대로 안 해.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영재고 대비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불합격했으니까 스카이 정도는 갈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된 케이스가 상당히 드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좋은 대학 다 보내줄 텐데, 공부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좀 안다는 생각에 깝죽대서 좀 발전이 좀 더딘 분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일 안타까워요. 하지만 솔직히 팩트만 이야기하면 이 흡수 단계만 잘 해도 한 상위 10% 안에는 들어간다고 쳐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 10%. 상위 10%만 돼도 뭐 나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뭐 인서울쯤 될까요? 네, 인서울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인서울 이상 되고 직장인 들어가서 한 연봉 한 5천? 네, 연봉 한 4, 5천 될 것 같아요. 상위 10%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영업을 하면은 뭐 한 연수익으로 한 6천에서 한 8천 정도? 네, 요 정도 벌면은 한 상위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해당하는 단계가 이 흡수 단계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그래도 한 90점 정도는 맞는 정도 수준. 네. 그러니까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A 정도 받는 수준. 고등학교에 갔다. 그러면 한 3, 4등급 정도? 그러니까 강남 기준입니다. 강남 기준. 강남 기준으로 3, 4등급 기준. 그리고 뭐 지방 쪽에 가면은 뭐 이렇게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보통 지방에 가면은 이제 뭐 1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 되는 수준. 네,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강남에 한 3, 4등급 학생. 그러니까 인서울 정도 갈 학생. 뭐 요 정도가 한 1단계, 흡수 단계 잘하는 그러니까 좀 모범생스러운 요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만 해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좀 더 잘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삶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는 그 정도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네. 이게 상위 10%니까 90%는 이것도 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흡수 단계를 잘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나. 좀 시작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것까지 이게 뭐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잘 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탁월하다는 말까진 못 들어도 그냥 웬만큼 해 라는 말을 들을 정도? 뭐 김과장, 김대리 정도 수준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고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수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한 1에서 3% 상위 1%에서 3% 수준으로 들어가냐. 여기는 일단 또 시험으로 학창 시절로 보면은 제가 한 90점 정도 맞는 거를 제가 그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쵸? 상위 10% 정도 90점 정도 맞는 수준.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알긴 안다. 하지만 뭐랄까 숙달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풀렸네! 하면 풀고,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하면 틀리고, 약간 요 정도 단계?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한 두세 개쯤 틀리죠. 한 두세 개 틀려서 한 90점 정도 맞는, 요 정도가 한 1단계라고 치면, 1에서 3%, 그러니까 뭐 한 1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죠. 이 정도 되려면 이제 숙달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한 3번 정도 복습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단계는 최소한 한 7번, 많게는 한 10번 정도
복습을 하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학생을 말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단순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1단계에 속하는 사람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노력을 해야 이 2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학생들도 이걸 정말 몰라요. 이게 정말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서울 갈 실력인데 스카이 상위권, 상위 스카이라고 할게요. 스카이나 뭐 서울대나 의대나 뭐 요런데 가는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최소한 3배 이상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3배 이상. 3배. 나도 웬만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분들보다 한 3배는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자영업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아까 1단계, 1단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삶에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이분들이 한 연봉 한 6천 정도 번다고 했잖아요. 근데 2단계로 가면 이제 뭐 월천 이상은 다 벌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면 아직 3배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6천에서 1,000만 원 가면은 금액은 2배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노력은 3배 이상 해야 된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1단계에서 2단계 가는 게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아는 것 같은데 또 해야 되고 기본기를 계속 탄탄하게 해야 되고 그 손흥정님 있잖아요. 손흥정님 뭐 아시나? 손흥민 아버지죠. 우리 흥민씨 축구 잘하는 흥민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이 손흥정 뭐라고 해야 되지? 손흥정님? 네, 이분은 정말 기본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그 기본기로 손흥민을 매일 아침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월드 클래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고수가 되려면 대단한 비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게 너무 당연하게 나올 정도면 돼요. 우리 한번 구구단 같은 거 생각해보죠. 구구단. 우리 그래도 구구단은 고수지 않습니까? 구구단을 외자 3, 6, 18 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자 저도 저희 아들이랑 하면 하루 종일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구단 정도 되면 숙달이 된 거예요. 이거를 뭐 생각해봐서 36, 26번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18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 둘 다 너무 잘 쓰잖아요. 그쵸?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게 기본기로 너무 당연한 수준까지 수준이 올라가는 상태. 네, 그게 기본기가 탄탄한 이거를 저는 숙달 단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1단계부터 2단계로 올라가려면 진짜 엄청난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네. 이게 1단계 이 정도 성공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분의 한 3배 정도는 더 많은 시간 들여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2단계를 갈 수 있어요. 예, 정말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3단계가 남았죠. 네, 3단계. 그리고 2단계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드리면 2단계로 가는데 추천 책이라고 할까요? 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인데 제임스 클리어. 이거 정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제가 이거 한 2년 전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정말 공감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저도 늘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네, 저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만족스럽게, 조금 더 감동을 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평소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아직 1단계도 안 되신 분은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솔직히 자꾸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깝죽대지만 않으면 돼요. 네, 깝죽대지 마라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깝죽대면 1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냥 좀 겸손하게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1단계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2단계가 되고 싶으면 이 책을 참고해서 마찬가지로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시면 2단계 고수까지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최종 보스 같은 최종 마무리
진짜 찐 고수가 되기 위한 게 3단계입니다. 여기도 책 한 권을 추천을 드리면 엔젤라 더크워스. 네, 엔젤라 저는 더거스라고 그러는데 엔젤라 더거스의 그 테드 강연도 되게 좋아요. 네, 엔젤라 더거스 되게 젊었을 때 찍은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유튜브에다가 네, 글이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글이 책도 되게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다 그릿이라고 치면 요 책, 요 영상이에요. 성공의 열쇠는 IQ가 아닌 기계. 기계라는 말 우리 안 쓰잖아요. 그쵸? 그릿이라고 합시다. 그릿. 요거 뭐 자막 있으니까 이분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강추 영상이에요. 그분이 쓴 책입니다. 영상도 보시고 책도 보세요. 네,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점프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3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2단계에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거. 이게 대략 한 1년에서 3년이면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일이든 이 정도면 일단 기본 이상은 누가 봐도 쟤 좀 해. 고수님 뭐 하면서 좀 추종자도 있고 따르는 분도 있고 그런 수준까지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은 뭐 맛집으로 인정을 받거나 고객도 웬만큼 확보가 돼 있는 어디 가나 인정받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습니다. 매너리즘. 이제 나 좀 하는 것 같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무섭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이렇게 해야 찐 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월천 이상 벌고 뭐 순이익으로 봐도 뭐 한 1, 2억 정도 버는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억 정도 되고 나도 좀 일도 너무 많고 하니까 다른 걸 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향 곡선을 걷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래도 하향 곡선 좀 걸어도 2단계까지만 올라와도 저는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풍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풍족한 삶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3단계 진짜 찐 고수가 되려면 이런 숙달 단계를 기본기 탄탄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혁신을 해야 돼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발전할 게 끝도 없거든요. 안 그러면 도태가 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 장기간에 걸쳐서 대략 한 10년, 보통 한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거든요. 어떤 한 분야에 고수라고 인정받을 수준의 반열까지 올라가려면 저는 최소한 10년은 걸리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고수가 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네, 이 책에서 나오는 게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또 중요한 게 인내.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역량이 그래도 크신 분이니까 2단계까지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2단계까지만 와도 대단하신 분이니까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엄청나게 그 큰 위기 없이 이렇게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이렇게 10년 정도 장기간이 되다 보면 정말 굴곡이 많습니다. 아주 정말 심각한 난관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여기까지인가? 이제 접어야 되나? 하고 이제 좀 꺾일 만한 그런 위기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흔히들 멘탈 털린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멘탈이 털리는 거를 다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그냥 뭐 흔히들 말하는 멘탈이 세신 분에게 이런 게 있죠. 네, 이게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유연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유연성. 그러니까 좀 회복 탄력성 약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완벽주의.
그래서 너무 완벽주의를 갖고 계시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고도 유연해야 되고 생각도 좀 유연해야 돼요. 좀 이렇게 꺾을 때는 굽힐 땐 굽힐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누군가는 저를 되게 자존심 센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자존심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굽힐 때는 그냥 확실하게 굽혀드립니다. 네, 공무원분들이나 뭐 지적하시고 막 하면은,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꿇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꿇어드립니다. 네,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니까, 네, 사장님의 쩔쩔매는 모습, 사장님의 반성하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려서 만족을 시켜드리죠. 근데 완벽주의적인 성향, 좀 깔끔한 성격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좀 잘 못해요. 굽히는 거를. 네, 저는 되게 잘합니다. 저는 전혀 깔끔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더럽게 하는 좀 성격이라서 저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저는 되게 쉬운 일인데 이게 굽히고 뭐 이렇게 네, 꿇고 사과하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하는 게 저는 되게 쉬운 일인데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위기에서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내 정말 중요하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인내는 외로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물론 고통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고통을 참는 인내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외로움을 참는 인내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외로움을 참는 게 갑자기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전의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외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그럼 진도준 나오잖아요. 그쵸? 진도준이 돈 많이 벌고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왠지 모르게 점점 더 외로워져 보이는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정말 훨씬 심각해요. 그런 외로움의 정도가 훨씬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로움을 참고 고독을 참고 고통을 참고 이런 인내가 진짜 찐 성공으로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보너스로 책 한 권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 세 권의 책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 아토믹 헤빗 되게 좋은 책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리고 그릿 이것도 역시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게 이미 저는 제가 추천드렸던 책 위주로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제 블로그 오시면 여기 써있죠. 제가 아까 네이버에 성정길 치면 제 블로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미 50권의 책을 제가 다 추천을 해드렸어요. 예, 이미 여기에 다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 책은 네, 그 명단에 없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죠. 팀 페리스 형님. 팀 페리스 형님의 책인데 비교적 신간? 네, 타이탄의 도구 쓴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언제쯤 나왔지? 2018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한 5년 전 책이긴 한데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보면 고통을 참는 게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통이 고통이 성공을 안겨다 준다가 하여튼 결국 고통을 사랑하라. 이 말인 것 같다. 네, 고통을 사랑하라. 이 고통을 사랑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라톤이 정말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내일도 마라톤 풀코스 뛰러 갔는데 무려 한 42.195km거든요. 3시간 넘게 뛰는데 이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 동안 내내 고통스럽죠. 네, 이제 한 30km 넘어가면은 계속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고통이 계속 오는데 그 고통을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기타 일들이 다 너무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모든 게 사실 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성공의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 뭐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좀 제목이 좀 멋이 없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트라이브 오브 멘토스, 그러니까 좀 최고의 멘토 집단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 정말 내노라 하는 멘토들에게 팀 페리스가 연락을 해갖고 그분들의 통찰력을 빌려와서 집대성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하신 분들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인데,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그러니까 뭐 이게 핵심 주제는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고통을 사랑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고통을 사랑하라. 결국에는 인내가 정말 좀 중요하지 않나. 여기 제가 써놨죠. 회복 탄력성과 인내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제가 패러디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격언이 있는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돈이다. 정말 진짜 돈은 인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은 인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때를 기다리든 그 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갈고 닦든 인내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어렵죠. 외로움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고 이렇게 계속 싸워야 돼요. 네, 그래야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정말 또 큰 성공을 하려면 그 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이다. 이게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공의 유일한 비법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성공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나봤는데 그분들 다 이렇게 인내력이 대단하십니다. 통찰력 뭐 이런 건 둘째고, 그냥 좀 우직하게 끝까지 좀 해내시는 능력들이 다 좀 뛰어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3권의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공의 3단계 비법, 뭐 길지 않은 글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학 컬럼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